만약 당신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더욱 늘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방법을 잘 모른다면 어쩌면 가지고 있는 돈을 잘 관리하는 것조차 힘들지 모른다. 그래서 등장한 직업이 있었으니 바로 PB, 프라이빗 뱅커다. 자산가들의 재테크 관리자이자 1:1 개인 매니저 프라이빗 뱅커들의 세계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PB 홍세영입니다. 프라이빗 뱅커란 금융기관에서 고객을 상대로 예금 관리, 세무 법률과 부동산 상담, 증권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재테크를 관리하는 일을 전담하는 전문 직종을 말한다. 그렇다면 프라이빗 뱅커의 하루는 어떨까? 아침부터 분주한 서울 광화문. 아직 이른 시간인데 황세영 프라이빗 뱅커의 책상에선 벌써 일이 진행 중이다. 한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하는 15년 차 황세영 프라이빗 뱅커. 출근하자마자 오늘의 글로벌 금융시장 정보 등 자료부터 꼼꼼히 살핀다. 인플레이션이 좀 최근에 오르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거에 대한 리서치 자료예요. 네, 10월 12일자. 그랬을 때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여서 프라이빗 뱅커는 이미 선진국에선 널리 통용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금융회사들이 시행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매일 급속히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주에 금융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지 이제 그걸 알아야 아는 거하고 모르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요 이슈가 뭐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하고 고객들한테 그런 정보를 전달하고 또 고객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프라이빗 뱅커의 기본 업무는 변화하는 금융시장을 예측해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기에 프라이빗 뱅커의 아침 시간은 다른 직업보다 더 분주하다. 다수의 언론 매체를 접하며 늘 눈과 귀를 열어두어야 하는데 자칫 프라이빗 뱅커가 전망을 잘못해 고객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라이빗 뱅커는 전문적이어야 하고 정치, 경제, 사회 이슈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지금 경제적인 추세가 어떤 건지 어떤 게 이슈화되는지 그런 걸 좀 보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뭐 정치나 이런 큰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뭐 북미 현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언론에서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뭐 그런 걸 좀 이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황세영 프라이빗 뱅커의 근무 시간 대부분은 주로 고객과의 연락이나 상담으로 채워진다. 고객의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프라이빗 뱅커의 기본 임무. 프라이빗 뱅커는 고객이 자신을 믿고 자산을 맡길 수 있도록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금융 상품 등 알맞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객별로 그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재정적인 니드가 있으셔서 저희들한테 그 서비스를 받길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파악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좋은 학생도 있긴 하지만 특히 프라이빗 뱅커는 자신을 100% 믿어주는 고객을 만났을 때 더 힘이 솟는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서로 이제 믿고 의지하고 그러게 된다면은 내일처럼 내가 투자하는 것처럼 아마 PB님께서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관계가 된다면 어떤 자기 그 인생 설계하는데 또 장기적으로 이제 금융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수익률을 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을 아는 이론적인 거 플러스 정말 그 필요하다고 느끼는 고객한테 내가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원하는 걸 드릴 수 있는 이런 실무적인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프라이빗 뱅커는 법률, 부동산 등 비금융 분야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에서도 이 서비스를 하다 보니 웨일스 매니저 또는 파이낸셜 플래너라는 용어로도 같이 사용되고 있다. 한마디로 프라이빗 뱅커는 연예인 매니저들이 연예인을 관리하듯 자산가들의 돈을 잘 관리해주는 재산 분야의 매니저, 관리자라 하겠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 펀드, 외환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해 고객을 관리하기도 한다. 제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와서 또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고객이 저랑 얘기를 하면서는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이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또 이 전문가분들은 제가 보지 못했던 고객님의 다른 면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닌 다른 전문가랑 이렇게 좀 다른 시각에서 리뷰를 해보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빗 뱅커가 되려면 경제, 금융 지식에 대해 해박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하지만 반드시 전공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프라이빗 뱅커가 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어떤 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프라이빗 뱅커도 하나의 전문 직종. 국가에서 정한 자격은 없지만 최근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국제 공인 재무 설계사 CFP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더 우대받게 된다. 그렇다고 아무나 CFP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 아니다. CFP 자격증을 따려면 AFPK 국가공인 재무 설계사라는 자격증을 먼저 취득한 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최소 1년 이상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자격증이기에 1년 이상을 두고 자격증을 준비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인이 이쪽 업무를 준비할 때 좀 피상적으로밖에는 모를 텐데, 그런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그런, 과연 물론 책으로만 배우는 거긴 하지만 내가 이런 거에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그런 거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무리 뭐 고객하고 즐겁게 대화를 하긴 하지만 내가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그 얘기만 들으면 골치가 아프고, 아니, 나는 누구랑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것도 좀 이게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을 공부할 때는 뭐 투자 상담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본인이 정말 그런 거하고 잘 맞는지, 내가 좋아하는지 뭐 이런 테스트를 해보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빗 뱅커가 되기 전 외환 딜러로 7년간 근무해온 황세용 프라이빗 뱅커. 그는 왜 프라이빗 뱅커를 꿈꾸었을까? 유럽이나 미국에 이렇게 자본주의가 성숙되면서 PB라는 산업에 어떻게 그 수요가 들고 뭐 어떻게 전망들이 좋고 이렇게 하는지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01년도부터 좀 적극적으로 PB 쪽으로 좀 잡을 바꿨고요. 그 결과로 이제 2002년도부터 PB 업무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자산가 수는 24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경기가 어렵지만 부자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프라이빗 뱅커의 수요도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보자면 국내 프라이빗 뱅커는 약 1000여 명 정도가 활동 중이다. 한 60 또는 55세까지 이렇게 퇴직하고 뭐 퇴직금 받은 걸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저희 아버님 세대의 어떤 은퇴 계획이라면,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은퇴 자금을 준비할 때도 예전처럼 뭐 그냥 퇴직금에 놔둔다든지 또는 뭐 은행 예금으로만 한다든지 이러기도 사실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럼 뭔가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보면 이런 PB라고 하는 그 직업의 수요 면에서 굉장히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이 뭐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프라이빗 뱅커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16, 17세기 영국 왕가의 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금세공업자들과 18세기 스위스 용병들의 자금을 관리하던 환전상들이 현대의 프라이빗 뱅커의 기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저녁이 되어서야 하루의 업무를 마친 황세영 프라이빗 뱅커. 그런데 곧바로 퇴근이 아니다. 10여 년 전부터 독서 모임을 통해 폭넓은 독서를 계속하고 있다는데 이 독서 모임도 한 달에 한 번인데 같이 하시는 분들이 오래돼서 이제 반갑고 서로 참 좋아하거든요. 아주 설레는 기분으로 가고 있어요. 프라이빗 뱅커는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노하우를 얻기 위해 평소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업무로 바쁜 황세영 프라이빗 뱅커가 독서 클럽에 참가해 늘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독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생각을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고객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으니까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 먼저 이런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대화의 폭이 좀 깊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는 달리 이렇게 고정된 이런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게 이 잡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프라이빗 뱅커로서의 업무는 물론 자기 개발에도 열심인 황세영 프라이빗 뱅커는 기회가 닿는 대로 투자와 자산 관리에 대한 강의도 맡고 있다. 강의의 주제는 건전한 투자 방법이다. 안타깝지만 주로 굉장히 단기간에 고수익을 이렇게 기대하는 좀 잘못된 방향의 투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닌 원칙적인 하지만 좀 장기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방향에서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큰 보람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비싼지 싼지를 알아서 투자 타이밍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분들은 그러질 못하세요. 프라이빗 뱅커는 자산가들의 돈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꼭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가이드이기도 하다. 프라이빗 뱅커를 꿈꾼다면 판단력과 발표력, 설득력과 사교성을 기르는 것이 좋다. 또한 생활 경제와 회계에 대한 지식과 남을 돕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봉사정신이 있으면 좋을 듯하며 관련 교과 활동 및 독서, 동아리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PB라는 잡은 물론 금융 지식도 지식이지만 경험이나 이 고객하고 릴레이션십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밸류는 좀 쌓여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유망 직종 금융인. 인터넷으로 금융인을 검색하다 눈에 들어온 한마디가 있었으니 바로 이 단어 여신심사. 가만, 여신이라면? 아니, 그런데 그 여신이 아니라고? 여신이란 금융기관에서 개인이나 기업 같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말하는데 여신 업무를 담당하며 돈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여신 심사역. 그들을 만나보자. 서울의 한 저축은행.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이지만 오늘도 바쁜 하루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심사부 심사역 홍진현입니다. 우리
인체에 혈액이 필요하듯 자금의 순환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금융. 금융이란 한마디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 즉 돈의 흐름을 말하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빌려준 대가를 받게 되고 반대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빌림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여신심사역이다. 대출의 그 실행 여부를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에 대해서 부실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실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심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여신 거래가 가능한지 심사를 전담하는 게 바로 여신심사역인데, 홍진현 심사역이 본격적으로 여신심사역이 된 건 1년 6개월 남짓. 하지만 이곳 은행에서 근무해온 지난 26년간 이미 여신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꼼꼼하게 서류를 따지고 그다음에 찾아내고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심사부를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심사역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금융회사에서 특히 여신 업무가 중요한 만큼 아무나 심사역이 되는 건 아니다. 과장급 이상의 책임자로서 여신과 채권 관리 업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여신 심사와 관련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는 여신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제일 먼저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신청서들이 올라오면 심사역이 우선적으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다. 심사역이 대출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대출 규모에 따라 다시 심사역들이 모여 협의를 하거나 더 위의 단계인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치기도 한다. 여신 거래를 위해서는 고객의 신용도와 재정 상황, 법률에 따른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해야 하는데, 특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철저하게 살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출을 이제 해줬는데 만약에 그 대출이 부실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사전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는 게 일단은 뭐 부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들은 심사역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심사역마다 그 담당 업종이 있는데 여러 업종의 전문가들이 한다 그러면 놓치는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대출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대출은 인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성행하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사업 중 하나인데, 놀랍게도 대출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1800년경 함무라비 법전에는 상인이 은을 빌려줄 때는 은 1세켈에 대해 6분의 1세켈 6구레인의 이자를 받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부터 이자가 존재했고 고려, 조선시대 들어 대출이 널리 사용됐다. 이토록 유구한 대출의 역사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대의 대출인 여신은 그 분야도 다양하고 업무 내용도 까다롭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기업 대출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1차적으로 신용 평가를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금 용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 현장 방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 뭐 하루 이틀 만에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건당 보는 시간은 좀 긴다고 보여집니다.
주로 기업 대출을 담당하는 홍진현 심사역은 대출 업무를 위해 수많은 관련 서류를 살피고 또 살펴야만 한다. 은행은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곳이고 자칫 작은 실수 하나에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사역의 업무가 결코 책상 앞에서만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데 저희는 심사는 빠지지 않고 현장을 무조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봐야지만 현장을 보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더 판단을 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홍진현 심사역이 찾아간 곳은 한 건설 현장. 돈을 빌리고자 하는 고객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을 담보로 할 경우 공사 진행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사하는 거는 담보란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그 빚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여신 업무에 있어서는 흔히 부동산 같은 자산이 담보가 된다. 혹여나 공사를 하다가 작은 문제로 또는 기타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스톱이 된다고 하면 담보에 하자가 생깁니다. 그 하락의 요인이 저희 대출금에 부실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전하게 될 때까지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담보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정확해야 돈을 빌리려는 사람도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도 손실을 피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또 이거에 대한 합리적으로 PF 대출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란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해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현장 답사를 위해 홍진현 심사역이 공사 현장 말고도 자주 찾는 곳이 또 있는데 바로 부동산 중개소다. 과연 지금 시세 대비해서 적정한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죠. 돈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그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인데 사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토지 매입을 했을 당시에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했는지를 확인차 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준공 후에 이제 분양 및 그 임대 계획을 다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주 및 또는 그 시행사가 계획했던 분양가가 현재 시세가 대비해서 적정한지를 판단코자 공인중개사를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사역이 확인한 정보들은 대출 규모에 따라 다양한 심사역들이 모인 심사역 협의회를 거치거나 그 상위 단계로 부서장들이 모인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친다. 이를 통해 대출이 결정되는 것이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은 절실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제대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심사역의 역할은 막중할 수밖에 없는데 심사역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심사역은 그 꼼꼼함이 가장 생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서류 심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을 분석하려 그러면 재무제표라든지 기타 등등 서류가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 그 꼼꼼함이 없으면 결국 부실 대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은행권에 입사를 해야 하는데
신용 분석사나 신용 관리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면 금융권 입사 시 우대를 받거나 가산점이 인정되기도 한다.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관심을 갖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심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취득을 하시고 그다음에 업무로는 이제 여신 업무와 그다음에 관리 업무 이런 것을 두루 캐리어를 쌓으면 심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신 전문가가 되려면 논리적 분석력, 꼼꼼함, 경제와 통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책임감이 필요하다. 평소 관련 과목에 대한 교과 활동 및 경제 관련 독서, 동아리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업무 강도는 센 편이지만 직업에 대한 만족도나 전망은 밝다 하겠다. 생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가계 대출을, 회사 설립과 사업을 위한 기업에게는 기업 대출을 제공하는 여신 심사역은 자본의 순환을 도와 국가 경제를 살리는 한편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다. 은행에서 이제 상당 부분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만 심사 부분만큼은 전산화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직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일일이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은행에 있는 한 여신이 있고 여신이 있는 한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심사역이라는 직종은 유망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